안녕하세요. 저는 딸 하나 키우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아빠는 일찍 돌아가시고 엄마와 살았는데 엄마는 시장에서 음식점을 하시며 그렇게 저를 키워주셨습니다. 엄마가 운영하는 식당은 식당 골목 안에 있고 작긴 하지만 단골 손님도 많고 맛도 좋아서 손님들이 일부러 먼 곳에서도 찾아오곤 합니다. 그러다 보니 엄마가 오랜 세월 식당을 운영하고 계시는 거죠. 어릴 때 학교 끝나면 집이 아닌 시장으로 가서 식당 테이블에 앉아 숙제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주 오시는 손님들은 저를 보면 예쁘다면서 용돈도 주시고 하셨어요. 저는 그런 어린 시절을 겪고 성인이 되었고 회사를 다니면서 좋은 남편도 만났습니다. 남편은 물론 신우까지도요. 일찍 결혼한 친구들을 보면 시어머니는 물론 신우와 사이가 나빠서 힘들어하는 모습을 참 많이 봤는데 저는 그런 점에서 시댁 식구를 참 잘 만났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아버님은 저를 아주 예뻐하셔서 시댁 가는 게 너무 즐거울 정도였어요. 항상 우리 예쁜 며느리 왔냐고 하시며 저 주려고 맛있는 과자 챙겨놨다고 하시기도 하고 같이 드라마를 보자고 하기도 하셨고요. 제가 아빠의 빈자리가 컸을 거라 생각하셨는지 유독 더 챙겨주시는 게 느껴져서 감사했습니다. 물론 시댁에서 저를 다 좋아하고 반기시는 건 아니었습니다. 예외인 한 사람이 있었죠. 바로 시어머님이요. 어머님은 결혼 전부터 저희 엄마가 운영하시는 식당을 무시하듯 말씀하실 때가 많았고 무엇보다 저와 단둘이 있으면 태도가 돌변하는 모습 때문에 제가 참 골치가 아파야 했습니다.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하나 싶더라고요. 남편과 결혼을 결심했던 이유는 정말 다정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친정엄마는 나중에 배우자를 만날 때는 여러 조건도 중요하지만 다정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말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돌아가신 아빠가 엄마한테 그런 사람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저의 기준은 첫째가 다정함이었죠. 회사는 서로 다른 곳으로 다니고 있었지만 능력도 좋고 연봉도 저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고 결혼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결혼 전 시댁에 인사를 갔을 때 제가 느꼈던 건 어머님은 외향적인 분이라는 거였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러 다니는 걸 굉장히 좋아하시고 일단 할 말은 또 해야 하는 그런 성격이시더라고요. 그리고 꾸미는 것도 되게 좋아하셨는데 저는 이 점을 참 좋게 봤습니다. 나이 상관없이 계속해서 가꾸고 멋내고 하는 것도 부지런하지 않으면 못하는 거잖아요. 이런 점을 보면 어머님은 자기 관리를 정말 잘하시는 분이라 생각했습니다. 매일 운동도 다니셨으니까요. 결혼식을 올릴 때에도 식이 끝난 후 친구들이 다 그랬습니다. 어머님 성격 있어 보인다고요. 보통 아니실 것 같다고 하면서 저보고 긴장해야 되겠다고 말한 친구도 있었네요. 그런데 친정엄마는 이런 어머님의 성향과는 완전 정반대입니다. 식당에서 많은 손님들을 상대로 오래 일하셨으니 활발한 성격이 아닐까 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엄마는 성격이 되게 조용하시고 화도 잘 안 내세요. 주변에서는 엄마한테 너무 착해 빠졌다는 말도 많이 했는데 제가 봐도 엄마는 너무 착한 분이세요. 남한테 싫은 소리도 못 하시고 할 말도 못 하시거든요. 제가 사춘기 시절 엄마한테 대들기도 하고 그랬는데도 엄마는 다 지나갈 거라고 생각하셨는지 묵묵히 다 받아주고 저를 기다려주셨어요. 그래서인지 저는 친구들보다 사춘기도 빨리 지나가고 공부 열심히 해서 엄마한테 그동안 못되게 굴었던 걸 보답하기도 했네요. 요즘은 이렇게 살면 착한 게 아니라 바보 소리를 듣는 세상인데 엄마는 항상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은아, 그래도 엄마는 손해보고 사는 게 낫다. 그게 속 편해. 엄마, 손해를 안 보고 살아야지 그게 무슨 말이야? 너도 살아봐. 조금은 손해봐도 괜찮아. 아, 답답해.
엄마가 왜 이런 말을 하시는지 이해도 되고 뜻도 알겠는데 그래도 요즘 세상은 옛날하고 많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엄마한테 할 말도 좀 하고 챙길 것도 챙기면서 실속 있게 살아야 한다고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그래도 엄마는 그게 안 되시나 봐요. 한참 지난 일이긴 하지만 식당에 밥을 먹으러 왔다가 돈이 부족해서 밥값을 다 못 냈는데도 엄마는 괜찮다며 손님을 그냥 돌려보낸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 그 손님이 나중에 남은 돈을 다시 가져와서 냈고 지금까지 단골 손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네에 좀 형편이 어려운 집 아이들을 불러서 몇 번 밥을 먹인 적도 있는데 생각해보면 엄마 말씀처럼 내가 하는 대로 다 돌려받는 것 같아요. 이때 공짜로 밥을 먹고 갔던 아이들이 커서 또 자식을 데리고 식당에 방문하는 걸 보면 아직까지는 그래도 좋은 사람들이 세상에 정말 많구나 느낍니다. 암튼 엄마는 식당을 운영하시면서 너무 돈만 쫓는 분은 아니셨습니다. 뭐든 허허 웃으면서 웃어 넘기셨는데 이런 성격을 잘 하셨던 저희 시어머님은 친정엄마를 만만하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건도 터지고 말았죠. 처음 시댁에 인사 갔을 때 친정엄마가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어머님은 대놓고 왜 힘들게 식당을 하냐고 저에게 오히려 물어보셨어요. 그런 질문이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지만 문제는 어머님의 말투였습니다. 누가 들어도 상대방을 무시하는 그런 말투였으니까요. 제 옆에 있던 남편이 나서서 수습할 정도로 시모의 말투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럼 식당 위치는 어디야? 동대문 지나면 큰 시장 나오는데 거기 아시죠? 그 안에 식당 있어요. 시장 안에 있단 말이야? 에이, 너무 지저분하지 않을까? 저런 말을 하시며 시모의 표정이 순간 일그러졌습니다. 시모의 이런 행동에 또 수습은 남편의 몫이었습니다. 제가 기분 나쁠 만한 상황이었으니 남편은 대놓고 어머님께 뭐라고 했고 제 입장부터 생각해 주었죠. 그러면 어머님은 벌써부터 자기 마누라 편만 든다고 한 소리 하셨는데 남편은 신경도 안 쓰고 기분이 괜찮냐고 저에게 계속 묻기만 했습니다. 그래도 남편과 결혼 후 어머님을 모시고 엄마 식당에 가서 한번 식사를 대접했는데 입에 맞으셨는지 그 이후로 혼자 가거나 친구분들과 함께 가셔서는 식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더는 지저분하다느니 장사가 되니마니 이런 말씀은 안 하십니다. 사실 어머님과 저는 처음부터 사이가 안 좋은 건 아니었어요. 자주 연락하면서 지냈고 친한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사이가 나쁘진 않았습니다. 그러다 시모와 사이가 조금씩 멀어지게 된 사건이 하나 생겼습니다. 친정엄마한테 어머님이 전화를 하셔서는 제 뒷담화를 한 사건이었죠. 이건 지금 생각해도 좀 어이없긴 합니다. 주말에 엄마 식당 일을 도와주러 갔다가 급하게 전화를 써야 할 일이 있었어요. 엄마, 나 핸드폰을 차에 두고 왔는데 엄마 거 잠깐 써도 되지? 저기 카운터에 있어. 그렇게 엄마 폰으로 지인하고 통화를 끝냈는데 아무 생각 없이 통화 목록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시모와 통화를 여러 번 했더라고요. 가장 길게 통화한 게 40분이나 되길래 대체 뭔 내용으로 통화를 했나 궁금해서 녹음된 걸 들어봤습니다. 아니, 지은이는 요리도 하나 못해요? 애가 공부나 할 줄 알지 요리는 잘 못하네요. 아무리 그래도 기본은 해서 보내셨어야죠. 제가 몇 번 가르쳤는데 다 잘할 순 없지 않겠어요? 그래도 지은이가 요리 빼고는 다 잘할 텐데. 그거야 뭐 제가 눈으로 다 보질 않았으니 잘 모르겠고 그래도 애 생기면 음식은 할 줄 알아야 하는데 몇십 년을 내도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게 요리라고 하잖아요. 그래도 지은이 성격에 노력은 할 테니 지켜봐 주세요. 대략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엄마는 시모한테 이런 얘기를 듣고도
화를 내거나 흥분하거나 하지 않고 통화를 끝낼 때까지 차분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중간에는 웃기까지 하셨고요. 그래서 저는 엄마한테 바로 얘기했습니다. 엄마, 응? 왜?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뭘? 어머님하고 통화한 거 말이야. 그게 뭐 중요하다고 너한테까지 말해. 그리고 너한테 말하면 싸우기밖에 더 해? 솔직히 너 요리 못하는 건 사실이잖아. 진짜? 아니 그래도 그렇지. 엄마한테 기본도 안 해서 보냈다고 이런 말하는데 가만히 있었단 말이야? 그냥 웃고 말았지 뭐. 난 신경 안 써. 네가 진짜 기본도 안 되내면 내가 그 말 두고 가만히 있었겠어? 우리 지은이는 요리는 좀 못하지만 얼마나 이쁘고 능력 있어. 그러니까 웃은 거야. 해당 사항 없는 말에 괜히 신경 쓰지 말고 저기 가서 마늘이나 가져와. 친정엄마가 이럴 때면 속이 좋은 건지 정말 너무 착해서 그런 건지 저는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제가 어머님을 싫어했던 이유는 제가 없는 자리에서 저의 얘기를 하는 것도 있었지만 사람들이 많은 자리에서는 저한테 잘해주면서 단둘이 있을 때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점이었습니다. 한 번은 시댁에 행사가 있어서 시댁 쪽 친척들이 많이 모인 날이었는데요. 행사가 끝나고 집에 가려고 할 때였어요. 아들, 우리 지은이한테 잘해줘야 한다. 내가 아끼는 며느리니까. 알았어요. 걱정 마세요. 엄마가 말씀 안 하셔도 알아서 잘하니까. 그래, 어련히 잘하겠니. 그래도 더 신경 쓰라 이 말이야. 그랬더니 주변에 있던 다른 친척분들이 저한테 시어머니 하나는 정말 잘 만났다며 그것도 큰 복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달랐죠. 남편이 없는 자리에서는 저에게 막말을 하실 때가 많았으니까요. 그래서 자주 안 보는 먼 친척분들은 어머님과 저의 사이에 대해서 그저 좋다고만 생각하셨을 겁니다. 처음에는 저도 몰랐습니다. 어머님이 본인 아들보다 저를 더 챙기시길래 좋았는데 남편이 주말에 일이 있어서 나가고 집에 없는 사이 어머님이 집으로 오셔서는 저한테 이상한 말씀을 하고 가셨습니다. 어머님,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고생은 뭐 나야 시간이 남아도는 사람인데 버스도 타고 지하철도 타고 하면서 오는 거지. 자, 이거 받아라. 이게 다 뭐예요? 반찬 좀 해왔어. 잘 먹을게요. 커피 드릴까요? 아니야, 됐다. 이만 가야지. 벌써 가시게요? 조금 있으면 민혁 씨 올 텐데 얼굴 보고 가세요. 언제든 볼 수 있는데 뭘. 나 친구들하고 약속 있어서 가봐야 돼. 그러면서 어머님은 급하게 현관으로 가서 신발을 신으셨습니다. 그런데 참, 너희 아침은 먹고 다니니? 아니요. 바쁘면 못 먹고 출근해요. 그럼 우리 아들이 굶고 회사에 출근한단 말이야? 어쩔 수 없어요. 저나 민혁 씨나 둘 다 밥보다는 잠이라서 밥 먹으려고 일찍 일어나느니 자는 게 더 좋거든요. 그랬더니 어머님은 혀를 차면서 야, 너는 굶어도 내 아들은 뭘 먹여 보내야 하는 거 아니야? 남자는 밥을 먹어야 힘이 나는데. 에이, 아니던데요. 저번에 시간이 좀 남아서 같이 밥 먹고 가는데 그날 종일 속이 더부룩해서 혼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시모는 탐탁지 않은 표정으로 너, 내 아들 밥 잘 안 해 먹이면 다시 데려갈 줄 알아? 네? 그러기 싫으면 밥 잘 해 먹이란 말이야. 그럼 간다. 결혼시킨 아들을 다시 데려가겠다고 하니 저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은 아무렇지 않게 저렇게 말씀하시고 나가셨죠. 사실 좀 더 센 대화도 많이 오갔는데 이것만 봐도 어머님이 평소 할 말은 일단 하고 보는 성격이라는 걸 잘 아실 겁니다. 그냥 앞으로 잘 챙겨 먹어라 하셔도 되는데 굳이 저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요. 그리고 어머님은 저를 부르실 때 보는 사람들이 없으면 항상 야, 얘, 너 이런 식으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그게 싫다고요. 어머님, 나중에 아이 생기면 어차피 누구 엄마로 불릴 텐데 그때까지는 제 이름으로 불러주시면 안 될까요? 전 제 이름으로 불리는 게 좋거든요. 내 맘인데? 이름 부르시는 게 어머님도 더 좋지 않으세요? 난 싫다니까? 아버님은 지은이라고 잘만 해주시는데 어머님은 왜 안 해주세요? 글쎄 내 마음이라고.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곤 하셨습니다. 이외에도 어머님은 그냥 나오는 대로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친정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단 한 번을 좋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셨죠. 저번 명절에는 남편과 시댁에 가서 밥을 먹었는데 아들, 요즘 얼굴이 참 좋아 보인다. 그래? 효과 있나 보다. 무슨 효과? 피부과라도 간 거야? 아니, 장모님이 나 기운 없어 보인다고 홍삼을 사주셨거든. 홍삼? 어, 얼마 전에 홍삼 사주셔서 그거 출근길에 매일 먹고 있어요. 회사 직원들도 다 얼굴 좋아 보인다고 했는데 챙겨 먹길 잘했다. 그랬더니 어머님의 얼굴이 좀 안 좋아지면서 요즘 인삼 가격이 바닥을 쳤다던데 엄청 싸대. 인삼을 찌고 말려서 만든 게 홍삼인 건 알고 있지? 그건 알죠. 그런데 아니던데요. 인삼은 여전히 비싸던데요. 아니라니까. 어머님은 그 상황에 저희 엄마가 사위한테 싼 거 사준 거라고 그 말을 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저는 그런 어머님의 속내를 알아서 좀 불쾌하긴 했지만 그래도 티내지 않고 식사를 했고 남편 역시 어머님의 말씀에 반응이 없다 보니 이날은 어머님 혼자 기분 나빠하셨습니다. 아, 어머님, 이거 저희 엄마가 시댁에 갈 때 드리라고 해서 가져왔어요. 이게 뭐야? 박스가 엄청 크네? 아니, 뭘 이런 걸 다 보내셨대? 어머님 얼굴에 미소가 보였고 고맙다고 하시려나 싶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아, 이 과일은 작은 게 좀 더 맛있는데 어째다 큰 것만 들어와 있을꼬? 눈 씻고 찾아봐도 작은 건 하나 없네. 사돈이 왜 그러셨지? 시장에 오래 계셨으면 이 정도 눈썰미는 있으실 텐데. 엄마가 그래도 신경 써서 준비하신 건데 저런 식으로 말씀하시니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런데 신우가 나서는 바람에 시모 입장이 좀 난처하게 됐어요. 그래, 어디 먹어보자. 맛있기만 한데? 엄마 얼른 먹어봐, 얼른. 어때? 맛있지? 아가씨, 맛 괜찮아요? 네, 맛있어요. 시모는 작은 과일이 더 맛있다고 큰 소리를 쳤는데 신우가 갑자기 나와서는 맛있다고 해버리니 바로 할 말이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암튼 저는 명절이니 화를 낼 수도 없고 해서 표정 관리를 하고 이제 친정에 가려고 했는데 민혁아, 이따 오후에 엄마랑 어디 좀 같이 가자. 어디요? 저희 처가 가야죠, 엄마. 어? 거긴 왜 가는데? 엄마, 왜 그래? 언니도 친정 가야지. 내가 뭘? 당신도 참 애들 빨리 보내. 사부인이 얼마나 기다리고 계시겠소? 신우와 시보의 말에 시모는 더 이상 이상한 소리를 하지 않았지만 계속 저러시니 제 입장에서는 어머님이 싫어지는 게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머님의 저런 말들이 기분 나쁘기는 했지만 상처를 받아 속상해서 혼자 울고 그런 스타일은 아니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반문도 잘했고 그러다 보니 어머님은 저를 보고는 되바라지다라는 말씀도 하신 적이 있으셨죠. 어머님은 자기가 하는 말은 선 넘는 말인 걸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남편이 있을 때는 조심하는 편이었습니다. 그럴 때면 남편이 지적할 게 뻔했거든요. 저의 성격을 어머님이 잘 모르셨을 때 남편에게 제 흉을 보셨다가 남편이 난리를 친 적이 있었는데 그날 이후로 남편 앞에서 저를 나쁘게 말하지 않으셨어요. 남편은 네 편 내 편 이런 걸 싫어하기도 했고 무엇보다 주변에서 시댁하고 불화인 가정을 너무 많이 봐왔다며 무조건 시모 편만 들거나 하지 않아서 저는 결혼 생활이 너무 힘들다거나 지친다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행복하게 살면서 저는 결혼한 지 2년 차에
딸을 낳았습니다. 남편이 이목구비가 상당히 뚜렷한 얼굴이라 그런지 남편을 닮아 딸도 눈코입이 다 크고 예뻤어요. 저는 좀 이 반대로 눈코입도 작은 편이었거든요. 너무 다행이었죠.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아빠 닮으라고 그렇게 바라고 바랐는데 닮아도 너무 닮아서 신기했네요. 아이가 태어나고 나니 전과는 또 다른 결혼 생활이 시작되었는데 책임감도 늘고 양가 부모님의 관심도 더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1년 정도 육아휴직을 하며 집에서 애를 보며 지내게 되었는데 어머님은 저희 엄마와 달리 일을 하시는 게 아니어서 저희 집에 정말 자주 오셨습니다. 매일 오시는 거야 아무 상관 없었는데 오시면 꼭 이상한 말을 하고 가셨어요. 우리 소연이는 아주 치아빠를 똑 닮았네. 코 똑한 것 좀 봐. 얘, 너 알지? 네? 뭘 알아요? 우리 아들이 나 닮아서 잘생긴 거잖아. 원래 아들은 엄마 닮고 딸은 아빠 닮아야 잘 산다고 하잖아. 소연이는 나중에 정말 잘 살겠다. 완전 나 어릴 때랑 똑같아. 에이, 어머님. 솔직히 그건 아니죠. 아니라니? 민혁 씨는 누가 봐도 아버님하고 닮았어요. 저희 결혼할 때도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아버님하고 똑같이 생겼다고. 그래서 너무 잘생겼다고요. 무슨 소리야? 걘 나를 닮아서 잘생긴 거라고? 아니에요. 아가씨가 어머님하고 닮았죠. 뭐야? 자, 여기 보세요. 어머님은 쌍꺼풀이 없으시잖아요? 소연이는 이렇게 진하게 있는데 남편이랑 아버님하고 닮은 거 맞다니까요? 어머님은 몸조리하는 저에게 화도 못 내시고 혼자 속이 부글부글 하는 것 같았습니다. 사실 저도 마지못해서 그러네요 하고 끝냈으면 됐을 텐데 어머님이 저런 식으로 우길 때가 많다 보니 그냥 넘어가기 싫었습니다. 더군다나 제가 낳은 딸 얼굴 보면서 본인 얼굴이라고 하니 제가 더 절했던 것 같아요. 어머님은 저에게 기분 좋은 말을 해준 적이 거의 없으십니다. 뭐 바란 적도 없지만요. 그런데 꼭 사람들이 많을 때만 저한테 전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곤 하셨습니다. 아기를 보려고 주말에는 가족들이 다 오셨는데 양가 가족이 모여 있으니 어머님은 저한테 정말 잘해주셨습니다. 빨리 회복해야지, 우리 며느리. 사돈이 옆에서 제 딸을 잘 챙겨주시니까 마음이 놓이네요. 아유, 그럼요. 당연히 제가 해야죠. 사돈은 바쁘시니 어쩔 수 있나요?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이고 싶은 시모는 저와 둘이 있을 때는 전혀 저렇지 않았습니다. 너 언제 그 살 다 뺄래? 그러니까 임신 중에 많이 먹지 말라니까. 모유 수유하면 금방 빠진대요. 괜찮아요. 누가 그래? 나 둘 다 모유 먹여서 키웠는데 살은 하나도 안 빠지더라. 그럼 제가 또 발끈해서 뭐라고 할 줄 아셨겠지만 저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나중에 운동해서 천천히 빼도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머님은 또 혼자서 기분 나빠하셨습니다. 이렇게 둘이 있을 때와 사람들이 많을 때 어머님의 말투 차이가 상당히 심했어요. 사실 저도 사람인데 왜 기분이 안 나쁘겠어요? 어머님한테 정색하고 화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았던 거고요. 말 받아치는 것도 딱 저 정도만 유지할 뿐 그 이상으로 무리하게 굴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남편하고 이혼하지 않는 이상 계속 봐야 할 사람이고 미혼하고 오나 남편을 낳아주신 분이니 싸우고 연 끊고 그렇게 사는 게 싫어서 갈등 없이 지내보려고 노력하며 살았습니다. 거기다 나중에 말 나오는 거 싫어서 며느리돌이는 다 하고 살았어요. 명절에는 빠지지 않고 시댁에 가서 알아서 음식하고 설거지까지 싹 다 했습니다. 물론 식기세척기가 있어서 손설거지를 할 게 없긴 했지만 뒷정리까지 다 하고 친정에 갔어요. 그리고 시부모님 생신 때는 선물과 용돈은 잊지 않고 꼭 해드렸고요. 해 바뀌면 제일 먼저 전화드려서 새해 인사도 드렸죠. 이렇게 살다 보니 아버님은 저를 되게 좋아하셨습니다. 똑 부러지는 며느리라고 하면서 말이죠. 과분한 칭찬이긴 하지만 그래도 아버님이 좋게 봐주시니
어머님이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을 하셔도 가끔은 가볍게 무시하고 넘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처럼 결혼해서 아이 키우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시어머님의 성격은 절대로 고칠 수 없다는 것을요. 특히 말을 쉽게 하는 사람들은 본인이 스스로 인지해서 노력하지 않는 이상 못 고친다는 걸 잘 알아서 어머니께 강요하지 않고 제 선에서 할 말도 하고 그렇게 지냈던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볼일이 있어 나갔다가 엄마 식당에 들른 적이 있었습니다. 엄마한테 드릴 것도 있고 해서 갔는데 시어머님이 친구분들하고 저녁을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엄마, 나왔어. 왔어? 너희 시어머님 와 계셔? 어머님, 언제 오셨어요? 그래. 난 좀 됐다. 사돈 보러 왔구나. 네. 그럼 식사 맛있게 하세요. 그래, 그래. 그래서 인사를 하고 집에 갈까 하다가 곧 있으면 문 닫을 시간도 되고 해서 수저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분 뒤 어머님이 일어나셔서 가려고 하시는지 외투를 입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인사를 하려고 일어났는데 어머님이 계산을 안 하고 그냥 가시는 거예요. 혹시나 미리 계산을 했나 싶어서 일단 조심히 가시라고 하고는 다시 가게로 돌아와 엄마한테 물어봤습니다. 엄마, 어머님 계산하셨어? 그걸 왜 물어봐? 아니, 왜 그냥 나가셔? 안 했어. 뭐? 그런데 왜 그냥 가시겠어? 달라고 해야지. 그냥 둬. 아니, 아무리 사돈이라도 계산은 받아야지. 어머님 테이블 오늘 얼마야? 6만 7천 원이네. 뭐야? 1, 2만 원도 아니고 왜 밥값을 안 내? 엄마는 제가 뭐라고 하든 말든 신경 쓰지 않으시고는 가게를 정리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너무 신경질이 나는데 말이죠. 네가 왜 이렇게 열을 내? 사돈이 외상 탈아놓으래서 그러는 중이야. 아예 안 받겠다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주면 받고 안 주면 뭐 어쩔 수 없는 거지. 그걸 또 어떻게 달라고 해? 외상? 그럼 그동안 어머님이 드시고 간 거 다 적어놨어? 거기 봐봐. 파란색 노트에 있을 거야. 카운터에 보니 엄마가 말한 파란색 장부가 있었고 열어보니 어머님의 외상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남편과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한번 모시고 온 날 이후로 이렇게나 자주 와서 외상을 하고 가신 줄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계산을 해보니 외상으로만 100만 원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착한 엄마는 돈 달라고 말도 못하고 너무 답답했어요. 이러니 어머님이 친정엄마를 더 무시하는 것 같았습니다. 지은아, 너무 그러지 마. 사돈인데 무슨 돈을 달라고 해. 예전에도 어려운 사람들 공짜로 밥 주고 그랬는데 뭐. 그래도 여태까지 살면서 아무 지장 없었어. 그래도 이건 아니지. 돈이 문제가 아니라 어머님이 일부러 더 저러시는 거잖아. 엄마가 착한 거 알고 말 못하는 거 알고. 사돈이 설마 그러실라고. 엄마 진짜 답답해. 저는 답답한 엄마를 대신해서 어머니께 물어봐야겠다 싶었습니다. 대신 돈 문제니까 최대한 기분 상하지 않게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네가 웬일로 전화를 다 했어? 어머님, 저녁은 드셨어요? 먹었지. 시간이 몇 시인데. 다른 건 아니고 저희 엄마 식당에 어머니 외상값 있는 거 아세요? 어? 알지. 그건 갑자기 왜? 제가 저번에 보니까 금액이 좀 되던데. 내가 당장 여윳돈이 없어서 그래. 그리고 사돈은 신경 쓰지 말라는데 네가 왜 나서?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넌 신경 쓸 거 없다. 역시나 다른 일도 아니고 돈 얘기라 그런가. 어머님은 좀 예민하게 반응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돈이 없다고만 하셨죠. 하지만 어머님은 돈이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아버님한테 생활비도 매달 받으시고 매일같이 나가서 백화점 가시고 친구들 만나러 다니시는 분인데 돈이 없을 리가요. 엄마 식당에 줄 돈만 없는 거죠. 이런 말은 좀 그렇지만 어머님이 너무 얄미웠습니다. 사돈이면 원래 이런 문제는 더 잘 챙겨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얼마나 친정을 우습게 알면
이럴 수가 있나 싶어서요. 한편으로는 엄마의 답답한 성격에도 화가 났습니다. 아버님이나 남편 그리고 아가씨한테 말하는 방법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돈이야 바로 받을 수 있었겠지만 어머님과 사이는 돌이킬 수 없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이 오히려 더 화를 내실 것 같았고요. 무엇보다 친정엄마 입장도 생각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머님 외상값에만 신경 쓰며 살기엔 제 인생도 있다 보니 그러질 못했어요. 아이 키우며 살다 보니 시간은 금방 가더라고요. 다른 일에 신경 쓸 새도 없고요. 아이가 뒤집기도 하고 배밀이도 하면서 저는 여전히 바쁘게 지냈습니다. 어머님은 여전히 자주 오셨고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아기랑 같이 낮잠을 자던 중이었는데 초인종 소리가 들려 나가보니 어머님이었습니다. 아니, 넌 여태 잤어? 애 엄마가? 소연이 재우다가 깜빡 잠들었어요. 밤에 뭐하다가 애랑 같이 자? 밤에도 종종 깨서 제가 수면 부족이에요, 요즘. 부족은 무슨, 나 때는 말이야. 애 낳고 낮잠이 어딨어? 조리도 제대로 못했는데. 어머님은 이날 평소보다 저한테 말을 막 더 하셨습니다. 애 잘 때 같이 자면 젖병은 언제 씻고 집은 언제 치우냐고 하셨죠. 저는 그동안 쌓인 게 많아 저런 말을 들으면서 화내기 직전이었는데 그래도 애가 있으니 참았습니다. 소연이 요즘 낮잠을 길게 자서 깨려면 좀 멀었는데 어쩌죠? 그러게 못 보고 가서 아쉽네. 그러길래 넌 왜 나올 때 애를 재우니? 그걸 제가 어떻게 맞춰요. 소연이가 자고 싶을 때 자는 거죠. 뭐? 오늘은 우리 소녀 말고 지훈이 너 보러 온 거니까 됐다. 저한테요? 무슨 일이신데요? 하실 말씀 있으세요? 저기, 너네 회사 직원들은 따로 이용하는 사이트인가 뭔가 있다던데 맞냐? 임직원몰이요? 그래, 그거. 그건 왜요? 왜긴, 우리 정아가 곧 결혼하잖아. 너 이렇게 신우일에 관심 안 가질 거야? 저도 알고 있었어요. 혼수 준비해야 하는데 백화점에 갔더니 사려는 냉장고가 너무 비싼 거야. 아니, 너네 회사 브랜드는 왜 이렇게 다 비싸냐? 암튼 그 사이트에서 가전 좀 주문해봐라. 저는 어려운 것도 아니고 해서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아가씨가 마음에 들어한다는 냉장고 모델명을 검색해보니 임직원몰에서는 200만 원 후반이면 살 수 있어서 가격을 말씀드리고 돈도 받았습니다. 여기 보세요. 이 모델 맞죠? 오, 그래. 백화점에서 본 거 그거 맞네. 시중가보다 확실히 싸긴 하네. 너 그 회사 다니길 참 잘했다. 이럴 때 쓸모가 있네. 그런데 이 돈은 아가씨가 준 거예요? 아니야, 내 돈인데. 나도 이 정도 여윳돈은 있어. 한 곳에서 다 사면 좋겠는데 사려는 가전마다 브랜드가 다 다르니 비교하기 힘들다. 네가 애를 좀 더 늦게 낳았으면 너한테 시키는 건데. 어머님, 그런데 저희 엄마 식당 외상값은 언제 주실 거예요? 그건 또 왜? 내가 알아서 할 건데 네가 왜 자꾸 물어보는 거야? 내가 돈 떼먹겠어? 당장 줄 돈이 없는데 어째? 하지만 어머님은 돈이 없는 게 아니었어요. 저희 집에 오실 때면 가방도 자주 바뀌어 있고 새로 산 옷은 꼭 입고 오셔서 저에게 보여주며 자랑까지 하셨으니까요. 다른 데 쓸 돈은 있으면서 당장 갚아야 하는 외상값은 못 준다고 하니 심호가 너무 얄미웠습니다. 그럼 좀 부탁하마. 나 간다. 그리고 우리 손녀 다음부터는 이 시간에 채우지 마. 그러면서 혼잣말로 뭐라고 하면 나가는데 그 말이 다 제 귀에 들어왔습니다. 외삭감 그거 얼마나 된다고 자꾸 달라는 거야. 내가 추나 봐라. 시모는 끝까지 어이없는 말을 하고는 돌아갔는데 저런 말도 이제는 듣기 지겨웠습니다. 거기다 외상값에 대해서는 갚을 생각조차 하지 않는 시모를 보며 더는 지켜볼 수만은 없었죠. 그래서 저는 이 돈으로 가전을 사는 게 아니라 엄마의 외상값을 갚는 데 쓰기로 했습니다. 사실 엄마한테 100만 원이 없다고 해서 무슨 일이 나는 것도 아니고 안 받아도 그만이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어머님은 외상값을 낼 마음이 없어 보였습니다. 거기다 일부러 안 주려고 하는 것도 제가 알게 되었으니
이렇게라도 받아내야겠다 싶었어요. 엄마, 지금 바빠? 아니야, 점심시간 지나서 한가해. 소연이는 잘 놀고? 그럼 잘 놀지. 나랑 전화 끊고 통장 확인해봐. 통장은 왜? 용돈 보냈어? 용돈도 보냈고 또 다른 돈도 보냈어. 어머니 외상값. 외상값? 어, 어머님이 주신 거라서 어머님 이름으로 해서 엄마 통장에 보냈어. 금액 정확할 거야. 그럼 감사하다고 전화라도 드려야겠네. 엄마, 줄 거 준 거고 받을 거 받은 건데 무슨 감사야. 그냥 받으면 되지. 오히려 늦게 줘서 미안하다는 말을 어머님한테 들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래도 그게 아니지. 제가 하도 뭐라고 하니 엄마는 알겠다고 하셨고 혹시나 식당에 또 식사하러 오면은 그때 얘기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도 한 일주일은 걸릴 줄 알았는데 시모는 이틀 만에 이 사실을 다 알게 되었습니다. 한참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엄마에게 전화가 왔어요. 엄마. 지은아, 지금 큰일 났어. 너네 시어머니 말이야. 엄마한테 전화로 얘기를 들으니 상황은 대략 이러했습니다. 어머님은 친구분하고 또 엄마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셨는데 식사 후 일어나서 가려고 하자 매번 외상만 달고 나가던 시모한테 엄마가 결제해줘서 고맙다고 한 겁니다. 그래도 적은 돈도 아니었는데 한 번에 다 보내실 줄은 몰랐어요. 오늘 드신 건 계산하지 마시고 그냥 가세요. 뭐라고요? 외상값을 냈다니요?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저 아직 결제 안 했는데요? 그럴 리가요. 지은이가 통해서 주셨길래 받았는데. 아니요. 저는 절대로 그런 적이 없습니다. 지은이가 그러던가요? 그래서 엄마가 저한테 전화를 하신 거였어요. 지은아, 너 엄마한테 네 돈으로 외상값 준 거였어? 아니야. 그거 어머님이 주신 돈 맞아. 그런데 지금 네 시어머니는 그런 적 없다고 팔쩍 뛰고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아직 어머님 안 가시고 옆에 있어? 바꿀까? 아니야, 전화 끊어봐. 내가 어머님한테 바로 전화 걸게. 그리고 저는 바로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야, 너 지금 이게 무슨 일이야? 내가 돈을 언제 줬다고 그래? 어머님 며칠 전에 집에 오셔서 돈 주고 가셨잖아요. 봉투에 현금 넣어서. 너 설마 그 돈을 여기에 쓴 거야? 어? 너 미쳤어? 어머님, 말씀이 좀 심하신 거 아니에요? 심하긴 뭐가 심해? 어떻게 말도 없이 그 돈을 네 맘대로 써? 어? 그러니까 어머님이 진작에 빚부터 갚으셨어야죠. 외상도 빚이라고요. 뭐? 누가 요즘에 식당에서 외상으로 밥 먹어요? 아무리 아는 사람이라도 100만 원은 너무하시다는 생각 안 드세요? 내 외상값이 100만 원이라고? 네, 장부에 기록 다 있으니 꼭 확인해 보시고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전화 주세요. 그럼 저녁해야 돼서 끊을게요. 전화를 끊고 나니 남편이 퇴근해서 집에 왔고 1시간도 안 돼서 어머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오실 줄은 알고 있었는데 총알 택시를 타고 오신 건지 정말 빨리 오셨어요. 엄마, 이 시간에 어쩐 일이세요? 너 좀 비켜봐. 야, 김지은! 너 이리 나와봐. 엄마, 왜 이래요? 우리 소연이 들어요. 목소리 낮추세요. 내가 지금 목소리 낮추게 생겼어? 너 어떻게 네 돈도 아니면서 막 써? 어? 그렇게 배웠어? 아니요, 그렇게 안 배웠는데요. 그러는 어머님은 외상이 그렇게 밀려있는데 계속 공짜로 밥을 드실 생각이셨나요? 아까도 식사하시고 그냥 나가시려고 했다면서요?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여보, 내가 하는 말 제 말은 들을 것도 없어. 너 조용히 안 해? 참말 말고 빨리 돈 다시 받아와. 아니면 네 돈으로 채우든가. 엄마, 잠깐만요. 저 지은이한테 얘기 좀 들을게요. 자기야, 말해봐. 어머님이 우리 엄마 식당에서 그동안 식사를 하셨는데 외상으로 드셨고 그게 100만 원이나 됐길래 어머님이 주신 돈으로 외상값 냈어. 그랬더니 저러시는 거야. 엄마, 이게 왜 화를 낼 일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외상을 그렇게나 많이 하셨어요? 그것도 장모님 식당에서? 남편은 어머님이 무슨 말을 하든 잘 들으려 하지 않았고 아가씨에게도 전화를 걸어 당장 오라고 했습니다. 시모는 그러거나 말거나 저에게 계속 돈 내놓으라고 난리를 부렸죠.
얼마나 소리를 질렀는지 애가 자다가 깨서 울기까지 했는데도 조용히 할 생각은 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우는 딸을 달래려고 방으로 들어갔고 그 사이 밖에서는 남편과 어머님이 대화를 나누었지만 시모의 억지에 남편도 더는 못 들어주겠다고 방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그리고 1시간 뒤 신우가 집으로 도착했습니다. 오빠, 이게 다 무슨 일이야? 갑자기 올해서 왔는데 엄마도 와 있었네? 됐다. 너까지 올 거 없었는데. 아무것도 아니야. 얼른 다시 신발 신어 나가게. 아니, 엄마, 나 지금 왔는데 다시 가라고? 정아야, 엄마가 와이프한테 네 쓸 가전 사라고 돈을 주셨는데 그걸로 장모님 외상값 갚았어. 그래서 지금 이 난리인 거야. 뭐? 그게 다 무슨 소리야? 외상이라니? 아니, 엄마 외상했어? 그것도 사돈댁에서? 너도 오빠랑 똑같은 소리 할래? 아유, 듣기 싫어. 얼른 가! 잠깐만 있어봐. 요즘 누가 외상을 해? 아니, 외상이 되긴 해? 신우는 금액까지 알고 더 놀랐습니다. 아니, 엄마 그동안 대체 얼마나 먹은 거야? 아, 진짜 왜 그랬어? 아, 돈 천도 아니고 뭘 그래? 가족끼리 좀 그럴 수도 있지. 엄마, 새언니 보기 쪽팔리지도 않아? 난 그동안 사돈어른이 명절이나 생일 때마다 음식 보내주셔서 잘 먹고 있었는데 어떻게 엄마는 그러고 다닐 수 있어? 이제 내가 사돈 얼굴 어떻게 봐? 뭐라고? 뭘 받아? 엄마, 내가 결혼해서 사는데 우리 시어머니가 엄마한테 했다고 생각해봐. 좋겠어? 엄마가 식당 하는데 우리 시어머니가 엄마 일하는 데 가서 공짜로 밥 먹고 그럼 좋겠냐고! 사돈어른은 나 결혼하니까 결혼 선물이라고 화장품 세트도 얼마 전에 보내줬는데 진짜 내가 못 살아! 엄마한테 완전 실망이야! 이날 어머님은 자식들 앞에서 망신도 그냥 망신이 아닌 개망신을 당했습니다. 남편이나 신우나 저한테 미안하다고 하는 것은 물론 저희 엄마한테 전화해서 대신 사과한다고까지 했죠. 그런 모습을 시모가 다 봤으니 어떻겠어요? 자기도 안 하는 사과를 자식들이 하고 있으니 사실 저는 시어머님이 그래도 본성은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을 해도 좋게 좋게 넘어갔던 거고요. 어머님은 결국 자식들이 그렇게 행동하는 모습을 보고는 눈물까지 보이셨습니다. 남편이나 아가씨가 저한테 자기 엄마 좀 좋게 봐달라고 하니 어느 엄마가 그걸 보고 가만히 있겠어요? 그날 이후 어머님은 느끼신 게 많았는지 더는 외상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엄마 식당에 찾아가 직접 고개 숙여 사과도 하셨고요. 괜찮다니까요. 아닙니다. 실은 제가 친구들 앞에서 어깨에 힘 좀 주고 싶어서 밥 먹고 그냥 가도 된다고 큰 소리 쳐가지고 그랬는데 잘못된 행동인 걸 알면서도 제가 큰 실수를 했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아이 참, 그럴 수도 있죠 뭐.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어머, 그런 일로 우시게요? 이제 여기 안 오시게요? 그건 아니고요. 종종 와야죠. 종종이 아니라 전처럼 자주 오세요. 그리고 아가씨한테 필요한 가전은 사이트에서 다시 주문을 넣었습니다. 물론 시모한테 돈을 다시 받았죠. 여러 가지 가전 중 하나는 남편과 제가 신우의 결혼 선물로 따로 사주기도 했네요. 어머님이 다른 건 몰라도 김치 하나는 끝내주게 잘하시는 분이었는데 제가 겉절이를 좋아하는 걸 알고는 자주 해다 주십니다. 이게 막 만들어서 정말 맛있잖아요. 그런데 매번 바로 만들어야 하니 참 귀찮은데 어머님은 기분 좋게 만들어서 맛있게 먹으라는 말도 빼먹지 않으시고 주시더라고요. 그뿐만 아닙니다. 제가 지나가는 말로 톤 무침이 먹고 싶다고 혼잣말을 했는데 그걸 기억하시고는 며칠 뒤 만들어서 가지고 오셨어요. 어머, 어머님 이거 제가 먹고 싶던 반찬인데 시어머니가 돼가지고 며느리 좋아하는 반찬 하나 모를까봐? 먹어나 봐. 맛있어요. 간도 딱이고. 그치? 그럼 맛있게 먹고 또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말해. 알았지? 저는 사실 사람은 쉽게 변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건 엄마만 봐도 알 수 있죠. 평생을 그렇게 사셨으니 나이가 드셨어도 여전히 할 말 못하시고 사시는데 어머님도 분명 단기간에 확 바뀔 거라 생각은 안 해요.
하지만 제 생각과 달리 어머님은 확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저희 집에 연락도 없이 찾아오는 일이 없어졌고 저를 부를 때 야, 너가 아닌 제 이름이나 딸 이름을 넣어 부르시더라고요. 전화 통화를 할 때도 거칠게 말씀하시지 않아서 처음에는 너무 의아했습니다. 오히려 왜 이러시나 싶었죠. 그런데 다 이유가 있었어요. 신우가 그날 이후 어머니께 매일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언니, 내가 엄마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했으니까 이제 안 그럴 거예요. 대체 아가씨가 뭐라고 한 거예요? 그냥 뭐 별거 없어요. 내가 결혼해서 시어머니가 하면 싫을 행동을 생각했더니 몇 가지 생각나길래 그거 다 말한 거예요. 시간 많다고 며느리 집 자주 가지 말고 갈 거면 전화하고 가고 반찬 줄 거면 문 앞에 두고 그냥 오라고 했어요. 아가씨, 그렇게까진 안 해도 되는데. 그냥 전처럼 어머님 자주 오셔도 되고 반찬 주시러 오셨는데 들어왔다 가셔도 되고요. 우리 엄마는 이렇게 해야 돼요. 언닌 사람이 바뀐다고 생각해요? 좀 있어봐요. 엄마가 옛날처럼 행동할 거라고요. 조심은 하겠지만. 그러니까 처음부터 정확하게 말을 해줘야 엄마도 알아들어요. 고마워요, 아가씨. 고맙긴요. 그동안 언니 마음고생 좀 했을 텐데 내가 미안하죠. 실은 저 별로 안 힘들었어요. 저도 어머님한테 맞받아치고 그랬거든요. 언니가요? 우리 엄마 열 좀 받았겠는데요? 암튼 언니도 그렇게 할 말 다 하고 사세요. 우리 엄마는 그래야 알아들으니까. 어머님은 이날 이후로 조금씩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물론 한 번에 완전히 다 달라지길 기대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전처럼 행동하시더라도 어머님의 행동에 조심하실 거라는 건 잘 알고 있고요. 남편은 연애 때부터 결혼해서 지금까지 언제나 제 곁에 제 편이 되어주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저도 시모의 모진 말에 쉽게 흔들리지 않고 흘려버릴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앞으로 저의 소망이 있다면 친정 식구들과 시댁 식구들 전부 건강하고 더 화목하게 지내고 싶다는 거예요. 꼭 그렇게 될 수 있겠죠? 그럼 여기서 이만 제 사연을 마치겠습니다.